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명락 TV의 4.15 총선 현장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정치 1번지 하면 우리가 종로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치 1번지 하면 강남 아니겠습니까? 강남 그것도 갑에서 지금 뛰고 계시는 장영철 미래통합당 강남갑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영철 미래통합당 강남갑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기 전에 홍명락 TV 구독과 알림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강남갑에서 지금 뭐 계속 뛰고 계시고, 지난번에 또 그 구청장, 강남구청장 네네. 뭐 나섰는데, 뭐 경력을 보면 당연히 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요즘 또 대세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제가 보는 학력, 이 대한민국에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밴더빌트대에서 공부를 또 하셨고, 또 그겁니까? 또 행정고시 또 출신이시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노른자인 기획재정부, 그것도 정책국장도 하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갑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강남갑이 정치 1번지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경제 1번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제부처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실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금융 부실 자산이 219조 원이 됐어요. 근데 당시 GDP 규모가 512조 정도? 그러니까 500조 좀 넘는 수준이니까 그건 40% 넘는 규모가 금융 부실 채권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정리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고 있고, 그렇죠. 또 금융부실 정리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각종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또 신용 불량자 이런 이제 세무를 못 갚아서 이제 불량자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구제 정책 이런 등등의 현장에서 실무를 쌓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또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 기간 서로 교류를 하고 지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기업 사장으로 그 중앙부처에 있다가 가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정치적으로 많이 가고 이러는데, 제가 자산관리 그 캠코 사장 갔을 때, 제대로 가셨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웠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또 왜 무슨 또 선거를 하려고 그러고, 구청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을 또 왜 하려고 그러는지,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또 왜 저 자리를 왜 하려고 그럴까? 오히려 지금 그 구청장하고 선출직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가서 표 얻으려면은 아무래도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다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왜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처음부터 공무원을 시작을 했고, 또 국가에서 많은 이제 혜택을 받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쭉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받은 이런 노하우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많이 상대를 해봤고, 또 현장 업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아깝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아까울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네. 이제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된 거거든요. 예. 우리 경제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예. 그 중화학공업을 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아, 우리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앞날을 내다본 분이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물론 어려웠죠. 상당히 그 바람에 몇몇 기업들도 어려지고 그러긴 예. 했지만은 그 성공이 오늘날 우리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가 넘는 배경이 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경제 역량이 네. 이제는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싼 임금을 가지고 그 기술 격차도 점점점 중국하고 줄어들고.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데 예.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고 중국제는 짝퉁이야 네. 못 써. 중국 사람조차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고 난리 펴고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기술 예. 트럼프 말을 잠깐 빌릴게요. 예. 기술 도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 맞죠. 예. 중국이 그런 기술을 탈취를 하는 것이 사실 세계 곳곳에서 탈취를 해가면서 네. 많이 역량을 개발하니까 예.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점점점 밀리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산업이 좋을까? 그게 사실은 지식 산업이고 그 어떤 정신적인 측면의 산업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가에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예. 이런 취지인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뭐 전에부터 잘 알다시피 요즘은 또 이렇게 장영철의 경제직언 이런 거 가지고 또 박찬종 TV에 나가서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경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대학에서도 또 강의를 하시고 아 부럽고 부러운데 그런 노하우를 그냥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걸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좀 대입을 시키고 국가 경제에 대입을 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정권 와가지고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또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시장 가서 얘기하니까 저기 누굽니까 그 시장 상인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거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죽일 사람 뭐 어쩌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있는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네. 뭐 옛날에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우리가 뭐 배워온 게 옛날 그 이조 시대 때부터 임금님이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국민들 먹고 사는 거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어떤 지도자들이 잘 해놓고 우리 저기 그 장영철 후보님 같이 이런 분들이 피땀 흘려서 그 머리 짜가지고 해놓은 경제 토대를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 토대를 이 정권 와서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경제 잘 모르지만 다 말아먹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해줘야죠.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의 실력이 대단하다. 어떤 실력이 대단하냐면은 예.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업적을 예. 불과 2년 만에 망가뜨리는 실력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그 시장 장면을 저도 보고서 예.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은 왕과 거지의 만남. 예. 그 시장 상인께서는 예. 거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래요, 사실은. 아니 뭐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지. 네. 그다음에 그 기업을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인건비 올라가지, 뭐 판매는 시원찮지, 또 중국은 쫓아오지. 네. 이러니까 고용을 자꾸 줄이니까 네. 소득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제조업 일자리를 사실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제조업이 지금 가보세요. 제조업 붕괴 상태까지 표현할 정도로 네. 참담하고 이 제조업이 망가지면은 그 다음 여파가 어디로 가냐면은 네.
자영업으로 가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직원들 그렇죠. 이제 그 뭐 회식을 한다든지 예, 예. 또 외부에서 손님 오면 호텔에서 잔다든지 예. 이런 연관 산업들, 네, 서비스 연관 산업들이 망가져서 실제로 기업이 망가진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네. 최근에 이제 군산이 또 GM 자동차가 문을 닫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보면은요, 폐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 우리는 어떻게 기업을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서 네. 기업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기업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못 살게 자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의욕을 잃고 이 의욕을 잃으니까 기업할 맛이 안 나고 네. 아 이거 빨리 팔아서 네. 아 이제 이 돈 가지고 나 혼자 잘 쓰자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업에 그동안 쭉 몇십 년 다니던 종업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네.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죠. 도미노가 예, 심각하고요. 예. 자, 좀 그 경제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들어야 되는데 이 또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데 얘기할 때는 조금 관심이 가는데 또 이렇게 우리 그 국장님처럼 뭐 이렇게 모든 어떤 이론과 실무가 다 들어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그래서 다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값 있잖아요, 집값. 예, 예. 아, 2배나 올라가지고 나 지금 사실 이 나이에 전세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좀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지금. 자, 그것만 하나 봐도 이 정권이 2년 만에 30년 쌓아온 걸 그냥 말아먹었다는 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또 강남갑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강남갑에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까 뭐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간 건 아니고 강남갑이라는 게 또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그 정치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요번에 꼭 되시겠지만 된다면 이거는 꼭 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경제 마인드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장 긴급한 것이 예. 부동산 관련 세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예. 강남 개발된 지가 근 이제 40년 되는데 그 처음 그 도심 개발할 때부터 입주해서 이사를 안 가고 한 군데서 오래 사신 분이 있거든요. 예.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덧 이제 은퇴를 하셔갖고 예. 예. 달랑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예. 시장 경제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예. 공급이 줄어들면은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너무나 당연한 예. 이치고 그러면 집값을 내리려면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우선 강남이 지금 40년 된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예. 재건축 수요가 있어요. 어느 경우는 천장에서 벽돌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 침대에 그냥 누워 있다가 그 벽돌을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비참한 상황. 녹물이 나오는 건 뭐 보통이고.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또 사실 그동안에 소득도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1970년대 지은 집들이 뭐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면 소득 수준에 걸맞게 예.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건. 그거를 이제 막아 놓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사놓으면은 값은 올라가겠구나. 예. 그리고 지금도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어느덧 강남이 도시 계획이 잘 되고 뭐 잘 사는 도시다. 그럼 나도 그 도시민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 되고 예.
그런데 또 되게 웃기는 게 그 공급을 한다고 해놓고는 저 멀리 먼 데다가 서울 외곽에다 이제 해놓고는 야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저거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두통약을 줘. 그러면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입니까? 그거 돌팔이죠. 제가 뭐 의사를 돌팔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한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반시장 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보통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거 쫙 구분을 해갖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고 자기 편은 우리 편이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조국 사태를 보면 딱 그게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같은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거 뭐 팬들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말 뭐 별소리 다 하고 앉았는데 야 이거 강남도 그런 타깃이 된 게 아닌가? 실제로 거긴 부자들만 사는 데야. 정말 부자들만 삽니까? 안 그래요. 그 중산층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기 논현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원룸 다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 또 복지 구호가 필요하신 분들 엄청난 인구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화려한 강남이 아니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정치력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사람. 왜냐면 우리는 겉만 보고 저기 강남은 잘 사니까 돈이 필요 없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재산세는 다 딴 데서 같이 나눠 써야 돼.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가보면은요. 교육청에서 아예 강남은 잘 산다고 돈도 안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가끔 괴기 영화 같은 거 학교를 무대로 하는 괴기 영화 그런 연상이 될 정도의 학교가 제법 있어요. 부실, 뭐 공사 수리를 하고 해서.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새로 짓는 학교들은 요새 잘 짓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좋은데 강남에 있는 학교는 원래부터 잘 사는 동네에서 뭐 이 정도는 더 이상 보조해 줄 필요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그래서 강남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이런 게 다 엮여 있어 갖고 우리가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진취적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강남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 그렇다고 우리 저기 후보님께서 장영수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보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남에 가면은 이 지금 정권 잡은 포퓰리즘 정권 이 정권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뭐 강남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네들 서민 위한 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서민들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강남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좀 문자 써서 역차별 나쁘게 얘기하면 개무시 당한다는 거죠. 개무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개무시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하는 빈곤층들은 더 빈곤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 네네, 경제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그 일을 해보고 싶다. 지역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강남의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네네. 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우리 뭐 개인적인 능력이야 내가 장영
후보님이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그 묘안을 좀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제 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 직원이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렇죠. 또 처방도 올바르게 내려야 되고, 예. 그럴 때 그 처방의 기준이 예.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시세에 흘러가는 식으로 타협이 되면은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고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직언을 하겠다. 올바르게 우선 이제 판단을 내릴 때는 혼자서만의 판단을 내리면 안 될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시대의 흐름도 관철을 해서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들어서 판단을 내리면은 그게 어떤 형태든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지금도 쭉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뭐 이렇게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가지고 내가 강남에 가니까 다음에 또 강남 주민들은 또 보수를 선호하니까 나 찍어주겠지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요즘 그쪽 지금 강남 가본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강남 3구 중에서 송파벨트는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라고 그러면 뭐합니다. 보수에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남에도 이런 게 안 올 수가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좀 전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되게 보수라 하면 이상하게 뭐 스크루지 영감 같은 이미지를 더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국골통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감을 챙기고 제법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진정한 보수는 뭐냐면은 사실은 보수라는 게 뭡니까? 지키자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지키자는 거거든. 그 보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먼저 자신을 지키자, 가족을 지키자,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자 하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경우는 허튼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함부로 무슨 딴 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족을 챙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보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하는 거하고 보수하고 이제 이미지가 더 씌워졌는데요. 그렇죠. 우리 인류 경제사를 보면은 보수가 사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었을 때부터 경제 발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경제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0.2%도 채 안 되게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한 약탈 경제. 그러다 진정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진보하니까 복지 시스템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복지 시스템도 사실은 보수가 만든 거지 진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속박이 돼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의 자유, 기업도 속박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도 야 너 이거 꼭 해, 자꾸 억누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를 활발하게 하려면은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되고 자유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장 후보님, 장영철 후보님 국가관도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하셨네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 간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어떤 포퓰리즘 이런 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관까지 우리가 다 정리가 돼서 사실 뭐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는데요. 예, 재미는 없는데 아주 차분히 모든 의지를 분명히 논리적이고. 한 가지 그럼 예화만 들어볼까요? 예. 그 이원복 그 만화가 선생님 계신데 예. 먼 나라 이웃 나라 예. 책을 보니까 예. 이분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갔는데 식당에 곳곳마다 그 예약 팻말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어차피 손님이 안 오는 게 더 편한 거지. 월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마다 예약을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동독 시절에 동베를린을 가서 호텔에 투숙을 하고 식당을 갔는데 진짜 만화 그대로, 물론 이제 만화가 선생님 보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다 예약 팻말이 다 있더라고, 테이블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호텔 투숙객인데 자리 없습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약 그거를 하나 걷어내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구권 소련 수교할 때 이제 따라다니고 중국하고 수교할 때도 따라다니면서 역시 사회주의 경제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번영할 수 없다 하는 정말 저 평생의 소신을 가졌다. 이 정도면 좀 재밌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쏙 들어오는데 뭐 시청자들한테 다 들어오겠죠. 저는 제가 느낀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는 분이니까 얘기지만 이분이 왜 강남만 고집할까 이 생각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제가 사는 동네 뭐 변두리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분들 사실 모시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전에도 벌써 다 당선됐을 텐데 이분은 꼭 여기만 왜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강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강남에서만이 자기가 할 역할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데 가서도 물론 충분히 하시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정영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1번지 강남에서 자기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오고 국가에서 혜택 받고 또 본인이 쌓아온 실물 경제, 경제 이론,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자기가 개인적인 보람을, 아까 본인이 보수의 가치가 자기가 가치 분명히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보람의 가치를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마 강남을 고집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당선되셔가지고 한번 또 뭐 당선될 것 같은데 당선되셔가지고 저희 방송 한번 찾아주십시오. 꼭 그러겠습니다. 분투하시고 끝까지 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